자, 이번 시간에 정리할 개념은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야. 자, 천천히 봅시다. 일단 벡터가 뭐냐, 벡터. 벡터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 이렇게 써있지. 그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 그게 벡터야, 벡터. 그게 평면 위에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것. 그게 평면 벡터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AB 벡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면 우리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A, 또 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주는 이 선분, 유향 선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방향이 있는 선분이야. 그걸 우리가 AB 벡터라 하고 얘를 시점, 얘를 종점이라고 해. 그래서 이 벡터를 보면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거니까 방향이 있겠지. 됐어?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요 길이가 3이다 이러면은 우리는 AB 벡터의 크기를 절대값을 써서 나타내는 거야. 이 AB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얼마? 3이라고 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AB 벡터에 대한 방향,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벡터의 합과 차인데 여기 봐봐.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는 AC 벡터다. 그림을 보면 A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 다음에 BC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요렇게 방향이 결정된 거란 말이지. 그렇지. 요거를 우리는 AB 벡터 더하기 BC 벡터. 자, 요렇게 같으면 요렇게 합쳐서 AC 벡터라 쓴다. 이런 얘기야. 자, 요렇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뭐냐? 그러면은 이 시점이 이렇게 되고 종점이 이렇게 결정난 거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벡터의 합.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없고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벡터의 뺄셈인데 요거를 좀 잘 봐야 돼. 자, 요 그림에서 AB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AC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 요거를 빼겠다고. 빼면 뭐냐 이러면은 실제 우리가 AC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시점과 종점을 바꾸잖아. CA 이렇게. 그러면은 방향이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벡터에서의 이 부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얘는 뭐야? AB 벡터. 그 다음에 AC 벡터는 마이너스 CA 벡터니까 더하기 CA 벡터로 바뀌겠지. 그러면 봐봐.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니까 결국은 뭐야? 다시 써볼까? CA 벡터 더하기 AB 벡터.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이렇게. 결국은 CB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막 바꾸고 이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데, 이제 결과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벡터의 뺄셈이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벡터의 뺄셈. 자, AB 벡터야. 이런 거는 우리가 뺄셈을 이용하면 시점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 그렇지?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그림 무시하고 봐봐. 이거를 시점을 내가 C로 할게. C. 그러면은 이게 CB 벡터 마이너스 CA 벡터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아까처럼 막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결과를 기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고. 시점은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뭐든.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종점이지. 이게 종점. 이게 시점이었지. 시점. 종점 마이너스 시점으로 해야 돼. 알겠지? 종점이 여기 있지. 마이너스지. 시점이 여기 있지. 이렇게 바꿀 거라고.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종점 마이너스 시점. 기억하시라고. 알았지? 좀 무식해 보이지만 종점 마이너스 시점. 기억해? 그래서 이거를 뺄셈으로 바꾸고 싶다. 시점은 마음대로 정해. C. 그 다음에 종점 마이너스 시점.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연습 하나만 합시다. 자, 이번에는 A, X 벡터야. 그런데 시점을 B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B로 하고서 종점 마이너스 시점 B로 하고서 시점 요렇게 바꿔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봤을 때 우리는 시점을 없애고 어떻게 쓰면 돼? 요 A, X 벡터라 쓰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종점 마이너스 시점을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 됐지? 다음. 평면 벡터의 성분이야. 일단 말뜻. 벡터에서의 성분은 뭐냐 하면, 벡터에서의 성분은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야, 점. 동점. 점으로 나타내는 거야. 벡터를 점으로. 벡터를 점으로. 평면 벡터의 성분.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라고. 알겠지? 벡터를 점으로. 자,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이런 얘기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이랬을 때, 점 원점 오고, A좌표가 A1, A2?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를 A1이라고 하자고. 여기를 A2라고 하자고. 그럼 이 점이 뭐야? 이게 A점인데, A1, A2겠지. 그래서 OA 벡터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는 이거를, 시점을 이제 주로 원점이라 고정하면, OA 벡터는 하고서, 얘를 그냥 A1, A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야. 벡터를 성분으로. 알았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OA 벡터는 A1, A2다.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되겠어? 그게 벡터의 성분이야. 평면 벡터의 성분. 벡터의 성분. 뭐라고? 벡터를 종점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시점은, 그때 시점은 전부 거의 다 뭐라고? 원점일 거라고.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여기가 5야. 여기가 2야. 그러면 이게 A점이라 하고 5,2겠지. 이건 원점 5고. 이 OA 벡터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OA 벡터는 뭐라고? 5,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계산이 편리해지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벡터를 굳이 점으로 나타낸다. 그거를 벡터의 성분이라 한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보시면 이제 벡터가 두 개가 등장해요. 자, 또 나타내보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A1, A2 그러니까 그냥 이제 표시를 할게.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A1, A2야. 요렇게.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B1, B2야. 요렇게. 이랬을 때 여기 시점이 5고 했을 때 요 벡터를 지금 뭐라고 했냐면 A 벡터라고 한 거야. 그리고 요 벡터를 뭐라고 했냐면 B 벡터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제 중요한 게 편리해지는 게 합은 뭐냐? 그러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벡터를 합할 때 우리가 뭐 이 벡터를 뭐 일로 이렇게 옮기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니까 요 벡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건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결과가 점끼리 더한 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A1 더하기 B1. 길이를 더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A2 더하기 B2. 이렇게 나온다고. 더한 게.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 점끼리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원래 점끼리 더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자 이제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면 그냥 벡터 그 점끼리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그림 다시 보고서 봐봐.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뭐냐라고 묻잖아. 그러면 성분끼리 막 더하면 안 되고 X 성분끼리란 말은 X 성분끼리 더해. 그럼 뭐야? A1 더하기 B1이지. Y 성분끼리 더해. A2 더하기 B2지.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이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굳이 벡터를 점으로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빼기를 물어보잖아. 점끼리 빼면 된다고. 그런 얘기야. 됐지? 자, 실수배는 뭐냐 하면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2배 해봐. 그러면 이게 2배로 늘어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그 점은 결국은 뭐가 되겠어? 그 2배면 2A1, 2A2 뭐 이렇게 되겠지. 2배씩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실수배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맞지? 실수배. 됐지? 자, 그러면 또 요 그림에서 우리 요걸 한번 보자고. 실제 여기서 A 벡터 먼저 빼기 B 벡터 그러면은 뭐였다고 이게? 빼기 A1 빼기 B1 A2 빼기 B2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크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크기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만일 말이다. 요거 잠깐 여기서 잠깐 볼까? 5고 여기 A가 따로 써서 A1, A2가 있는데 이 OA 벡터 이 크기는 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점 간의 거리 공식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원점이고 A1, A2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크기. 알겠지? 크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니? 루트 하고 나서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았지? 아, 벡터의 크기는 성분으로 나타냈을 때 성분 제곱 더하기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거기에 써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그래서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서 그걸 성분이라 하고 덧셈, 뺄셈, 실수배, 크기 다 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됐지?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의 위치 벡터는 식을 좀 외워야 되는데 가끔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선분 AB가 있다고 했어. 자, 요렇게 할게. 요렇게.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런데 여기에 M 대 N, 이렇게. 그 점을 P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이랬을 때 이제 위치 벡터를 이렇게라고 했는데 위치 벡터라는 건 시점이 고정된 벡터야. 시점. 주로는 원점으로 할 테니까 내가 여기를 5라고 하고 시점을 5라 하고 그러면 요렇게 한 게 OA 벡터. 요렇게 한 게 OP 벡터. 요렇게 한 게 OB 벡터. 이렇게 되겠지. 걔들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A 벡터라고 했고 얘를 P 벡터라고 했고 얘를 B 벡터라고 한 거야. 이때 이 내분점 P 얘를 벡터로 나타내봐라 이러면 이건 결과를 좀 기억을 해야 돼. 자, P 벡터는 하고서 내분점은 항상 더하는 거고 외분점은 빼는 거야. 저 분할비를. 그래서 M 더하기 N 쓰시고 자, M은 이쪽으로 N은 이쪽으로. 그래서 MB 벡터 더하기 NA 벡터 이렇게 해서 외워줘야 돼, 이거는. 알았지? 요걸 정확하게 외우시고, 외분점이 나오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외분점이면 바꿔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야. 알았지? 됐어? 근데 내분점 하나를 정확히 일단 알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지? 외우시고. 자, 그 다음. 벡터의 내적이야, 내적. 자, 일단 내적이 뭐냐? 그러면은 내적이라는 거는 사실 벡터의 곱을 배우는 거야, 곱. 벡터의 곱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는데 너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벡터의 곱이 실수가 되는 걸 배우는 거야. 실수. 숫자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그러면 사실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보면은 그림 봐봐, 그림. A 벡터가 이렇게 있지. B 벡터가 이렇게 있지. 이루는 각이 세타지. 이랬을 때 A, B의 내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정의한다고. 내적의 기호는 뭐 이렇게 점으로. 알았지? 이게 정의야, 정의. 뭐라고?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떻게 정의된다고?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이루는 각하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된다고. 이게 내적의 정의야. 알겠지? 뭐 기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 풀 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대수적인 정의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A 벡터가 여기 있고 그 위에다가 이 B 벡터를 어떻게 보면 그림자 빛이 이렇게 온다면 그 정사형이라고 하지 그림을 요 길이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게 절대값 B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 두 개를 곱한 거야. 요 길이는 뭐야? 절대값 A 벡터일 거고 요거를 여기다 그림자한 요거를 곱한 게 얘란 말이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하적인 내용은 그림적인 내용은 문제 풀면서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대수적인 정의는 외워야지. 그래서 외워서 문제를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뭐 X벡터, 내적, Y벡터, 내적, 뭐냐? 그러면 절대값 X벡터, 절대값 Y벡터, 코사인, 이루는 각이 세타였나 보지, 요렇게. 됐지? 요렇게 해서 내적을 정의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참고도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많이 보게 되는, 같은 벡터, A벡터랑 A벡터,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되냐? 그럼 자, 절대값 A, 코사인 0이잖아, 0. 코사인 0은 1이지. 그래서 절대값 A벡터의 제곱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같은 벡터의 제곱은 뭐야? 절대값 A벡터의 제곱이 된다. 아셔야 된다고. 알았지? 만약에 A벡터 더하기 B벡터, 내적 A벡터 더하기 B벡터. 그럼 뭐야? 절대값 A벡터 더하기 B벡터. 이거의 제곱이 된다.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 여기를 잠깐 봐봐. A 더하기 KA 벡터의 절대값 제곱이라고? 이게 내적 두 개를 같은 걸 곱한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알았지? 실제로 이제 내적도 분배 이런 결합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개를 하면 A 벡터 내적 A 벡터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지. 됐어? 그 다음에 정리한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했을 때가 K 절대값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지. 이 전개하는 거는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았지? 어찌됐건 지금 우리가 하는 거 같은 벡터 A 벡터 내적 A 벡터 이렇게 하면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 나온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됐지? 점검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일일이 다 증명해가면서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해. 우리가 아까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면 계산이 편리하다고 그랬잖아. 벡터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 성분으로 나타내는 거. 그랬을 때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라면 이거는 뭐 증명 없이 좀 외워줘.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지. 이거를 내적하면 성분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점으로 나타낸 평면 벡터의 내적이야. 자, 외워 이건 좀. 성분끼리. 성분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X성분, Y성분.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성분끼리 곱해. 반드시 이렇게 외워줘. 성분끼리 곱해, 합. 계속 되뇌어봐. 성분끼리 곱해, 합. 벡터의 내적은 그렇게 구한다. 성분끼리 곱? 그러면 X성분 A1, 여기 X성분 B1 곱했지. 또 Y성분 곱했지. 그거의 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성분끼리 곱의 합이다. 자, 예를 들면 어떤 A 벡터가 1,3이야. B 벡터가 마이너스 1,5야. 이랬을 때 A 벡터와 내적 B 벡터 성분으로 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공식을 지금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 있는 공식을 사용해서 바로 답을 낸단 말이야. 자, 어떻게? 성분끼리 곱의 합. 성분끼리 곱해. 1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다음에 3하고 5하고 곱하면 15지. 성분끼리 곱해 합을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얼마? 14가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벡터의 내적에서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 성분끼리 곱의 합이다. 그렇지? 간단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 평면 벡터의 이제 수직과 평행인데, 수직과 평행. 수직하다 이 말은 뭐냐? 수직하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수직하게 B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게 A 벡터. 이게 B 벡터야? 수직이야? 그러면은 수직이면, 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해볼 건데, 내적으로 표현할 건데, 얼마야?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90도. 도로 얘기하면 이렇잖아. 코사인 90도는 얼마야? 0이지, 0. 그래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수직이잖아, 수직. 두 벡터가 수직이야 그러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적이 0이라고, 내적. 계산하는 거야. 이제 어떤 식으로 성분으로 계산하던, 벡터를 그대로 계산하던 문제에 따라서 다를 거고, 어쨌든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내적이 0이다. 벡터가 수직하되, 두 벡터가 수직하되,
내적이 0이다. 외우셔야 된다고. 알았지? 내적이 0이다. 그 다음 두 벡터가 평행해. 이번엔 평행이면 뭐냐면 평행이면 그냥 물론 A 벡터, 절대값 B 벡터, 내적이 이러고 코사인 얼마. 평행이면 방향이 같으면 0도 아니면 방향이 반대면 180도 이렇잖아. 그러면은 이건 1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이렇겠네 라는 건데 이거를 거의 문제 풀 때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 벡터에서는 워낙 유명하게 평행이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그러면 실수배를 하면 된다고. 실수배. 우리가 벡터를 실수배하면 크거나 작아지거나 방향이 바뀌거나 이렇잖아. 그렇지만 평행은 유지가 되지. 그래서 벡터의 평행이다 그러면 실수배하는 거야. 실수배. 이게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무슨 얘기야? A 벡터의 벡터에 평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A 벡터는 하고서 어떤 실수배 K를 하고서 같아질 거다. 이렇게 쓰는 게. 알았지? 평행이다. 수직이면 뭐라고? A 벡터와 내적 B 벡터는 뭐라고? 0이다.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면 벡터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